세계에서 가장 좋은 천일염이 우리나라 천일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금, 그중에서도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천일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평생 김치를 만들어 오신 김치 명인과 김치와 소금을 연구해 오신 김치 박사님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티벗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요, 이 주부들이 제일 난감할 때가 이게 소금을 잘못 써갖고 장이나 김치 맛을 완전히 버릴 때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소금이요. 네네네. 구입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야 돼요. 아, 어디에서 생산한 건지. 예, 예. 요즘 포대가리라는 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포 대가리요? 예, 결국 수입산 천일염도 엄청 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일염이 좀 비싸니까 거기 이제 업자들이 예, 그 소금 포대에다가 수입산 넣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부님들이 잘못 사면 배추 그 김장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꼼꼼히 따지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소금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어떤 네. 게 좋은 소금이고 나쁜 소금인지를 좀 갈라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이게 보면 예, 이게 이제 이건 신한 천일염이고요. 이게? 예, 이거는 정제염이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나트륨만 99%고요.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예. 색깔은 이게 훨씬 예쁜데. 그리고 일단- 바실바실하고 네. 이렇게 하면 손에 잘 묻지 않으면서 결정이 아주 또렷또렷하고 빛깔도 좀 다르긴 하고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 있어요. 모리알처럼. 그리고 먹어보면 확실히 맛이 달라요. 쓴맛이 안 나거든요. 요거는 빛깔이 확실히 없고 예. 이렇게 했을 때 푸석푸석하다는 느낌? 네. 네, 그냥 막 갈라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결정체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인데 제가 한번 멀어볼게요. 네. 소금이 맛있다 하는 느낌이 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근데-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일단 만져보면 안다고 하셨는데 예.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간수가 쪽 빠졌을 때 간수가 빠지면 조금 바실바실해지거든요. 근데 간수가 안 빠지면 이게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묻으면 다 묻는데 이거는 손에 잘 안 묻어요. 그래서 한번 꽉 접으라고 하잖아요. 예. 꽉 접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달라요? 예. 이게 사각사각 소리도 나고 예. 부서지질 않아요, 잘. 결정체 하나하나 바실바실하죠? 살아있는데, 네, 네네네. 바실바실한데 네.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아까 짜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딱 알겠어요. 처음에는 약간 짭짤하는데 끝맛이 정말 달콤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서 장을 담글 때나 배추 절일 때나 모든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 할머님께서는 소금을 한 포대 사서 네. 간수 뺀다고 보관만 오랫동안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히 간수가 뭔가요, 박 교수님? 예, 그 천일염을 이렇게 그 포대에 놔두게 되면은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빠지면서 마그네슘이 많이 빠지거든요. 마그네슘하고 유황이 빠지게 되는데 그 성분이 좀 쓴맛을 냅니다. 근데 그 마그네슘 양이 아주 적당하게 되면은 김치의 맛도 좋고 장류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장이나 된장 만들 때도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한 70~70%가 없어집니다. 그게 3년 숙성된 이제 천일염인데 그렇게 됐을 때 유산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효가 잘 되면서 아주 그 항암 효과나 또 항비만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간수가 잘 빼진 소금을 이용해서 김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첫 시장은 잘 절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부님들이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배추를 한 포기에 소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량화가 안 돼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자루까지 갖다 놓고 막 퍼서 쓰잖아요. 그때 이제 김장이 어느 해는 짜고 어느 해는 싱겁고 맞아요. 그래요. 한 포기에 300g 하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이 2리터고요. 한 포기 300g. 한 포기에 이것만. 소금이 예, 소금이 300g. 300g. 그리고 그리고 10포기면 3kg겠죠? 네. 물은 2리터예요, 이게. 2리터. 예, 이렇게 하면 네. 한 12시간 정도 절이면 김장철에는 딱 좋거든요. 네. 그렇게 절여놓고 오늘은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소금으로만 간을 한 김치를 한번 담가볼게요. 네, 근데 선생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예. 한 포기에 30g의 소금을 넣고 물을 1리터, 300g. 300g의 소금을 넣고 물 물을 1리터를 넣고 12시간을 절인 다음에 예. 물은 또 얼마나 빼야 놔야 돼요? 예,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네. 중간에 위에 부분은 속으로 내려가고 속에 있는 부분은 많이 절여져 있거든요. 네. 그건 위로 올라와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이면 잘 절여진 배추가. 잘 절여진 네. 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러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예, 부러지면 안 절여진 거예요. 아. 네, 이게 다 절여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한 먹어볼까요? 번만 먹어보면 안 돼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소리도. 오. 안 짜나? 괜찮나? 짜요. 근데 맛있어요. 예, 1.7% 정도 될 거예요. 절임 연도가.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절여놓고 만약에 이제 절임 배추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엎어놓는데 여기를 한번 싹 짜주세요. 짜주고. 앞으로 배추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서 네. 앞으로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럼 좀 올려놔 놓고 물을 딱 뺄 필요는 없나요? 건조시킬 필요는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물을 빼고 빼놓고. 나서 그래도 얘 끝에 물이 남은 거는 이렇게 썩 한번 이렇게 짜주세요. 예. 저걸 드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간이 딱 잘 뺀 예. 절임 배추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양념은 이제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양념은 일단 물이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소금이에요. 소금 이건 또 예, 얼마나 한 들어가요? 포기에 25g 정도 썼고요. 25g. 예, 물 한 컵 반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여기를 먼저 녹여주고요. 이게 천일염인 거죠? 예, 천일염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그러니까 고춧가루?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신기해요. 근데 보통 젓갈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건 김치라고 하잖아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놓고 이제 소금이 녹을 거예요. 네. 오. 그리고 그다음에 양념을 이렇게 밥알인데요? 이건 찹쌀죽이고요. 찹쌀죽. 마늘 생강 마늘 생강.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무채하고 배채하고 사과채를 해놨어요. 오. 예. 비건 김치여서 네. 상큼한 맛으로 먹는 김치요. 아니 저희는 외가가 전라도에서 전라도 김치만 먹다 보니까 젓갈 맛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맛이 날까요? 애들이 좋아해요. 아. 젓갈 싫어하는 아이들. 예. 이렇게 하고 부재료까지. 오, 색깔만 봐도 너무 상큼한 맛이 날 것 상큼해요. 같긴 한데. 네. 이게 한 포기 분량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좋아라. 이 레시피에 곱하기 10하면 10포기 할 수 있고요. 100포기도 할 수 있어서 한 포기로 제가 레시피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매년 김치가 짜고 어떨 땐 안 짜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량화 시켜놓으니까 참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이것만 넣어서요. 먹어도 맛있긴 하겠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자, 이걸 한번 절임 맛보세요. 배추를 네. 올려서 예. 오, 오, 맛있겠다. 중간중간. 예, 소를 넣을 때는 네. 이렇게 줄기 부분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왜요? 이파리는 이미 짜요. 절일 때. 아, 어쩐지 아까 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파리는 이미 절일 때 짜거든요. 네. 그래서 줄기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익었을 맛있으라고 때 너무 닿으면 짜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줄기 부분에만 네. 소를 얹어서 네, 맛있겠어요. 살짝. 야,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이 이 김장 해갖고 밥을 한 그릇을 드셨대요. 요즘 이렇게 생걸로 이렇게 밥 금방 해갖고 먹어도 되게 맛있겠어요. 예. 이제 이 김치는 네. 다 개인의 취향이 달라서 맞아요. 죽어도 생김치만 드시는 분 있고 어. 집어도 묵은 예. 익어야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저는 자, 이렇게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와, 자, 맛있겠다. 이거 한번 맛보실래요? 네. 제가 먹어도 될까? 드셔보실래요? 아. 어, 아니. 선생님 봉에 묻혀주셨어요. 이게 흰김치의 맛이에요. 네. 양념 그대로 자, 들어갔고. 배추가 고소하고 달고 맛있을 때여서 예, 양념 진짜 달다. 그러니까 소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김장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김치 외길, 우리 김치 명인의 김장 담그는 법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치 박사님, 우리 박건영 박사님께서 또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담그는 거를 제가 봤는데 맨 끝에 이렇게 그 겉잎으로 이렇게 X자로 싸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산균은 공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서부터 유산균이 올라와 가지고 배추 잎 사이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절일 때도 그 부패균은 밖에 있는데 부패균들은 다 죽고 안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유산균들이 이제 그 성장하면서 이제 김치를 발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효할 때 저기 이제 절인 다음에 씻을 때 이렇게 촥 펼쳐놓고 막 씻게 되면은 사이사이에 있는 유산균이 다 이제 그 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로 적당히 한 3번 정도 헹군 다음에 그거를 잘 싸야 됩니다. 그 사실은 그 양념소를 넣을 때도 그 아까 줄기에 넣다 그랬는데 그 줄기에 넣으면서 약간의 힘을 좀 가해주게 되면은 그 힘을 가해주면서 줄기하고 양념소가 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싸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공기를 좀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빼가지고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 넣게 되면은 발효가 아주 잘 되면서 맛있게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근데 맛있게 발효가 되면서 기능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저 포기를 잘 쌌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싸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만들다 보면 좀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생적으로 괜찮을까요, 교수님? 예, 그래서 그 사실은 해수부하고 네. 또 천일염 센터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천일염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잘 만들까. 그래서 뭐 스마트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천일염을 안전하게 그리고 이 필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쓰고 그 생산 이력제 같은 것을 또 사용해 가지고 QR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딱 찍으면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그러한 천일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